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일부 장희선입니다. 오늘도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했던 국내 증시, 저희 걱정이 무색하게 반등으로 수요일장을 마쳤습니다. 미증시, 특히 나스닥이 많이 밀렸다 보니까 하락으로 출발하기는 했지만요. 마감 들어서 이 막판 스퍼트, 기관까지 매수로 스탠스를 돌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 랠리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건 꽤 분명해 보이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는 아직 긍정적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 또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쉬어가더니 오늘은 또 특히나 소재 쪽으로 다시 좀 매수가 붙는 양상인데요. 아시겠지만 간밤에 테슬라가 거의 급락을 해서 이 기껏 올라온 투심 다시 꺼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후 들어서 좀 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격적인 상승까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일단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시죠. 이번에는 조선주입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른 업종 하면 또 조선을 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일단 최근의 숨고르기는 오늘도 이어진 듯 보입니다. 섹터 내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며칠 전에 들려온 이 미국의 중국산 선박 수수료 이슈, 조선주에게 다시금 상승 동력이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이번에는 재건입니다. 오늘 붙은 이슈는 이거겠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임박했다. 이 소식에 재건, 건설, 화학까지도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재건주야말로 또 타이밍이 중요한 섹터겠죠. 관련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여담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밤에 나온 경제 지표 관련해서 예전에는 배드 이즈 굿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다면 이제는 배드 이즈 배드, 안 좋게 나온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미 증시. 하지만 국내 증시 견조한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역시나 국장 1, 2월 상당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전략 잡아주실 세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테슬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오늘 뉴스 보셨을 거예요.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자, 기술 혁신 통한 단점을 해소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어떤 분이 답해 주신 걸까요? 네, 접니다. 네. 자, 아무래도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제 제2의 전기차 시장이 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아마 대다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잡았다가 큰 손실을 갖다 보고 그걸 기겁을 할 정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 그렇죠. 이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또 부정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내팽겨친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될 대로 되라. 이런 상황으로 일단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옵니다.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은 8% 이상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로 오늘 오히려 더 강세를 갖다 보이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별로 안 빠지고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2차 전지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한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가격이 좀 일반 우리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다는 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기차 구매력이 그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캐점의 어떤 원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플레임입니다. 이 불이 이제 나다 보니까 한번 불이 나면 폭탄보다 더 무섭죠. 지하에 우리가 이제 차를 갖다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한번 이게 터지면은 다 올 그냥 전소돼 버리니까 그야말로 일단 어려움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일단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행거리죠. 우리가 기름을 갖다가 이제 넣으면은 1000km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는 이제 그렇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한 530km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개선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 회사가 이제 한국에다가 일단 위탁 생산을 한다 해가지고 배터리를 갖다가 일단 충전하는 시간을 갖다가 10분을 단축시킨다. 예를 들어 30분이면은 3분 만에 그냥 완충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갖다 한국에 위탁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소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이 문제점이 해소돼 가다 보면 전기차가 일단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내연차의 비교 우위를 갖다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많이 팔리게 될 것이고 많이 팔리면 캐점이 해소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연기관차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판매 수가 이제 늘어나고 판매 수가 늘어나면 가격 단가를 이제 떨어뜨려도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구조로 앞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래서 저는 캐점 탈출의 어떤 중요한 이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IIR 법안을 갖다가 트럼프가 이제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네. 이게 폐지가 되느냐?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면 트럼프는 분명히 2차 전쟁 악재일 겁니다. 그러나 한 수 우리가 더 앞을 내다 보면은 IR 법안을 폐지시켜 버린다면 이거는 이제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폐지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캘리포니아가 가장 이제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이제 입장이고 거기에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고 또 많이 일단 이제 수요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디에고라든지 뭐 이런 이제 큰 도시들이 또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의석수가 52석인가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우세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데 만약에 뭐 지난번에 이제 말 듣기로는 5, 6석만 일단 이제 표에서 일단 이제 반대표를 던지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겁니다. 폐지 법안이. 그래서 폐지 법안을 이제 냈을 때 통과가 안 된다는 사실이 거의 기정사실로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그 기점을 통해서 어쩌면 전기차가 본격적인 상승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악재를 내놨는데 그게 통하지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오지 않을까. 트럼프는 사실상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관세정책을 내놓으니까 관세정책 내놓으면은 미국 소비 물가가 높아지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를 차지하고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면 GDP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는 아마 금리 인하를 하자 뭐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연준은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점차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고요.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분기를 갖다 어느 시점을 고비해서 본격적인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세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죠. 받고 또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돼 나가지 않을까 싶고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좀 힘을 내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2분기를 기점으로는 그래도 회복이 전망된다. 조금 힘내라고 또 위로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가 부진한 건지 전기차 시장 자체는 성장 중이라고들 평가를 하던데요. 김영덕 파트너, 사실 뭐 전고체, 신기술 위주로 힘내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까요? 아니면 뭐 인터 배터리 전에 조금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지켜보다가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있는 게 앞서서도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지만 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원료 물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업종이 네. 올라가기 위해서 리튬 가격이 여전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이 되면 이제 올라가겠죠. 수요 부분과 공급 부분들에 대한 원리에 따른 그 효과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는데 이 흐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역별이다.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핵심 대형주 에코프로 계열이라든지 뭐 삼성 SDI 뭐 포스코 계열 부분 등등 대부분의 대형주가 아직도 분기 반기선 아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별이라는 얘기죠. 완전 역별. 우리가 지금 정별에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역별에 있는 종목을 미리 접근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우량주 계열에 좀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조금 더 확인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정별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진짜 이게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문제 해결이 돼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적자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 네. 이거를 흑자로 돌리는 우량주 투자는 무조건 흑자인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자로 빠진 우량주들을 공략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더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가 앞으로 못 오른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바닥 확인을 더 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별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관점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진짜 올라갈 거라면은 대파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그런 기간 투자를 기다리실 수 없는 분들은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인 이평 구간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축소시켰다가 차후에 다시 늘리는 전략. 네. 예, 그래도 아마 평단가들은 다 떨어지실 거예요. 왜냐면 워낙 평단가들이 대부분 위에 있으실 테니까. 조금은 지금 상승을 이용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차후에 진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더 대응하셔서 진파등을 노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 우리 김용덕 파트너가 항상 강조하시는 이 기술적인 지표까지 조금 체크를 한 뒤에 보자.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체크해 봤고요. 최근에 조정 나온 섹터 한 가지 또 두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주였습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했다. 며칠 전에 들렸던 소식이죠. 이게 과연 조선주의 강세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조선 견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결국은 조선주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준비해 주신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릴 때 조선주는 언제든 사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쉬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또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또 새로운 뭐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재건주도 올라오고 엔터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손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쉴 때에 내가 이 섹터가 2025년에 끝났어. 그러면 손 안 봐야죠.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지속이 될 건데 쉬어가는 자리야. 그러면 정말 이때 대장주를 잡아서 그 종목을 관찰하고 있어야 되고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사실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사람이 정확한 타이밍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쉬어갈 때 관심을 가지고 이게 분명히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쉬고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때 찾아보자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 선박의 수주 잔고를 보면 한 1억 5천만 CGT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CGT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톤수인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GT라고 해서 이 그로스 이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톤수를 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부가가치라든지 기술력을 넣어서 톤수를 하는 환산 톤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력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톤수인데 1억 5천만 CGT에서 중국이 2024년 작년까지만 해도 차지한 것이 58% 정도 점유율을 가졌어요. 8,958만 CGT. 우리나라가 3,659만 CGT로 24%. 근데 척수를 보면 중국은 한 3,545척 되거든요. 네. 우리는 687척뿐이 안 됩니다. 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소형 선박이나 중형 선박을 주로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대형 선박이나 아주 고부가 선박 네. 이런 좀 어려운 기술력이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올해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25년에 지금 145만 CGT가 발주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국이 90만, 62%를 차지하게 되고 중국은 19%뿐이 안 돼요. 네. 20%도 안 되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견제를 계속하게 된다면 또 미국이 한국에 이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조선은 이제부터는 상선 부분과 군함 부분이라고 하는 양 날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잔잔하지만 지금도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말로 사고 싶을 때 막 올라갈 때 제가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원리적으로는 사도 되는데 우리가 경제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쉴 때 사자. 지금 네. 쉴 때거든요.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장주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대장주가 바뀌었죠. 삼성중공업으로. 그렇죠. 네. 그럼 삼성중공업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하고 저 밑에 혼자 있다가 최근에 대장주가 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또 안 오른 쉬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오. HD 현대미포. 아. 현대미포. 그래서 현대미포가 지금 바닥권에서 쉬고 있는데, 아마 삼성중공업 다음 타자는 HD 현대미포가 좀 실적 개선이 좀 느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결국에는 다 좋아지는데 현대미포만 안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런 대장주들이 쉬어가고 있다 그러면 부품 업체로 조금 돌려볼 수 있는데, 부품도 이렇게 확대하기보다는 피팅 업체들은 실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피팅 업체들도 좀 보고, 현대미포처럼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겸 매집을 겸한다면, 뭐 또 조금 있으면 한 일주일 지나서 또는 2주일 지나서 조선주들이 확 올라간다라고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한옥섭 파트너님. 네. 지금 우리가 조선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죠. 주가로 답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강인 파트너처럼 쉬어갈 때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쉽사리 손이 잘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구간에서 뭐 대형주들도 그렇고, 방금 잠깐 얘기해 주신 기자재 쪽으로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지난주에도 뭐 쉬었다 가세 뭐 이런 이제 노래는 못하지만은 또 대신에 이제 말로서는 이제 그렇게 네.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제가 조선 기자재 같은 것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LNG성 조진성 같은 경우에는 보냉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좋다. 그다음에 피팅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잘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이 뭐 마냥 가는 건 아닙니다. 뭐 가다가 또 보면은 어떤 경우는 주도주라 할지라도 뭐 수개월 동안 조정을 거쳤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술을 한 잔 뭐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 이게 중요한 돈을 갖다 술 먹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현 상태 속에서 저는 보면 조선주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거치는 이런 과정입니다. 많이 올라간 거는 쉬러 들어가고, 또 쉬었던 것은 올라가고, 방금 이광희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야기했던 H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이제 쉬고 있는 뭐 하나 엔진 같은 거, 뭐 이런 것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 너무 그냥 막대가 크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게 사실이거든요, 그죠? 어쨌든 주도주라는 거는 쉬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순환매를 거치는 겁니다. 주도주가 쉴 때, 최근에 흐름이 조선주라든지 방산주가 조금 좀 쉴 때 이렇게 순환매를 거치는 거 보면 주도주가 확실히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일단은 또 순환매가 돌고 나면 또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원전 관련주도 다음 달에 또 채권 원전이 이제 5, 6호기, 네네. 그게 또 일단 수주가 또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한번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조선 기자재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도 섹터를 한번 잡았다면 쉬어갈 때 적기에 타이밍을 잘 노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미국과 우크라 강물 협정 타결. 자, 재건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다시금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까? 답은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가치가 천문학적이다. 관련주들 뜀박질 하기 전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재건 관련해서는 또 우리 김용덕 파트너가 또 강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히토리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히토리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네, 섞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안을 거부한다. 그렇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 오히려 이제 나토에 편입하면은 나는 뭐 독재자가 아니다. 타임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좀 강경 모드로 좀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제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 중재자로 온 이제 어떤 장군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 광물 협정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세부안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조절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결론은 이제 28일 기준으로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간이 뭐 정상회담식의 회담을 한 다음에 최종 세부안까지 마련된 광물 협정에 서명을 할 것이라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재건 관련주 중에서 특히 이제 농업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동 기어라든지 대동 그룹 그리고 우리 한옥석 파트너님이 자주 이제 언급하고 또 공약도 해주셨던 TYM 같은 경우 네. 이런 종목들의 상승력들이 좀 높게 나오면서 변동성 부분들을 다시 파동상으로 키우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협정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타결돼서 사인을 하러 진짜 날아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오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을 부분들을 타결이 지금 이제 될 것이고 갈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중재 부분들이 조절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전체 그 매장량 부분의 절반을 미국한테 넘겨라라는 조항은 삭제가 된 걸로 이제 확인이 좀 됐고 부분적으로 이 광물 부분들을 미국이 독식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기금 마련을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돕는 부분들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적인 내용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어차피 푸틴하고도 얘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 된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역 부분들의 안보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좀 들어가면서 미국이 예전에 북한한테 무조건 핵 먼저 포기해라라고 했던 거하고 비슷한 형식에서 좀 벗어나서 일단은 광물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서도 기금 조절을 하고 또 러시아가 다시는 침범할 수 없게 미국이 방어해 주겠다라는 부분적인 부분으로 러시아는 점령 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되고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불안정한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서도 젤렌스키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광물로 기금 부분으로 또 이제 재건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쌍방의 이득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중첩점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하루 더 기준 토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은 토요일 새벽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재료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는 재건주가 연속 강세를 나타내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네. 특히 미 시장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회복력이 크게 나오지 못할수록 전통 업종인 IT 섹터에 대한 반등력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틈새 시장 이슈에 대한 강세 현상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광물 협정이 나오고 있는 것 관련돼서 오늘 시토류 관련주도 일부 튀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삼화전자가 10몇 %대에 대한 급등 흐름 부분들, 유니온이 7, 8%대에 대한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온 부분입니다만 이 광물 협정이 됐다고 해서 미국이 어떤 광물을 확보해서 더 이상 중국의 시토류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토류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도 사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6개월의 시한을 주겠다는 걸 갖다가 조기 종전을 해서 광물권을 빨리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진행될 뭐 상호관세라든지 연동된 중국하고의 또 어떤 마찰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시토류 광물에 대한 이 중요성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식이 또 강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시토류 관련주들의 파동도 연동된 흐름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아마 재건 부분뿐만 아니라 연동돼서 시토류도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네. 얘기 드리면 시토류 관련주의 파동도 상당히 강하게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건 이 종전과 관련된 재료가 이제 조금 나오고 있다. 강조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광희 파트너님, 네. 재건주 사실 최근에 그 모 종목은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이제 경제적 효율 눌렸을 때 사자. 네. 재건주에도 조금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되죠. 오. 일단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네. 이제 시간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크라이나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농업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동그룹,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 또는 TYM 이런 농업 관련주들의 재건 이런 수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게 어쨌든 재건을 하든 뭘 하든 도로는 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도로 관련해서 SG라든지 이렇게 이제 에코스틸 아스콘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본다면 만약에 재건한다면 무조건 중장비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동일고무 벨트 같은 것들이 사실 숨겨져 있는 자산주의이기도 하고 저평가 종목이기도 해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런 동일고무 벨트 같은 것들이 세계적인 이런 중장비 기업의 고무 벨트 같은 것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수혜가 난다면 숨은 수혜주로 아주 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튀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길게 올라갈 종목들이 있을 것인데 뭐 저는 SG나 현대 HD, 현대건설기계나 또는 동일고무벨트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압축해서 가져가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대동그룹, 대동이나 대동기업, TYM 이런 쪽도 굉장히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 농업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해 가면서 보시면 뭐 그냥 뭐 이 종목이 좋네, 모듈러 주택이 좋네 이런 것보다는 좀 알찬 그런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섹터를 좀 골고루 살펴보고 갔습니다. 2차 전지, 조선 재건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현문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